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실화입니다. 작년 12월, 인천에 사시는 박모 씨는 아들 결혼 자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국세청에서 날아온 증여세 고지서를 받고 기절할 뻔했다고 하시더군요. 세금만 무려 2천만 원. 우리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해요? 라고 울분을토하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 가족끼리인데 뭐가 문제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안일한 생각이 바로 세금 폭탄의 시작입니다. 2023년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증여세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2.8% 급증했습니다. 이 중 무려 68%가 가족 간 무심코 이루어진 계좌 이체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증여세 적발 건수도 34%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즉,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뜻이죠. 정말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것도 세금 대상인가요? 네, 안타깝게도 맞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가족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무상으로 받으면 모두 증여세 대상입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격 사례 첫 번째,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의 함정. 대전 거주 김모 씨는 아들의 신혼집 마련을 위해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면제 한도 5천만 원을 초과한 1억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무려 2,500만 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 집 사주려다 내 집까지 팔 뻔했다며 후회하고 계십니다. 충격 사례 두 번째, 병원비 지원에 예상치 못한 결과 부산 거주 이모 씨는 며느리의 암 치료비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기타 친족 면제 한도 1천만 원을 초과한 7천만 원에 대해 70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가족의 생명을 구하려다 우리까지 경제적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 이 씨의 하소연입니다. 충격 사례 세 번째, 순환 증여의 치명적 결말. 서울 거주 최모 씨 가족은 절세를 위해 부모, 배우자, 자녀 순으로 증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이를 조세 회피로 판단,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원래 세액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빅데이터 추적 시스템. 현재 국세청의 빅데이터 추적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개인별 연간 3천만 원 이상 입금 자동 포착, 가족 간 반복적 대액 송금 패턴 분석, 부동산 거래 전후 자금 이동 추적, AI를 활용한 순환 거래 탐지.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만 65세 이상 시니어층의 증여세 적발 비율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가족끼리인데 설마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증여세 제도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 6.25 전쟁 직후 전쟁 복구 재원 마련을 위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부유층의 재산 은닉 방지가 주목적이었죠.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세수 확보가 절실해지면서 2000년대부터 일반 국민들도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0년 금융실명제 완전 정착과 함께 모든 계좌 거래가 투명해지면서 소액 거래까지도 세무당국의 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 결과 가족 간 증여 적발률 2019년 15%, 2023년 43%, 평균 추징세액 2019년 892만 원, 2023년 1247만 원, 가산세 포함 시 평균 부담액 1871만 원. 왜 이렇게 적발률이 높아졌나요? 2021년부터 도입된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모든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의심거래를 자동 포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한 번 적발되면 과거 5년간의 모든 거래를 소급 조사한다는 점입니다. 즉, 지금까지 운 좋게 넘어갔던 것들도 모두 들통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합법적이고 안전한 해결책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1단계, 증여세 면제 한도액 완벽이해. 배우자 간 연간 6억 원.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적용. 사실혼 관계는 해당 안 됨. 재혼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직계존비 속간 연간 5천만 원. 부모, 자녀 간 양방향 적용.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연간 2천만 원. 증여받는 차 기준으로 계산. 기타 친족 연간 1천만 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4위, 며느리 포함. 매년 이 한도까지는 자유롭게 줘도 되나요? 네, 정확합니다. 하지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누적 계산이므로 월별로 나누어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단계, 합법적 증여 방법들. 방법 1, 목적별 면제, 활용. 치료비, 의료비 영수증과 함께 실비 한도 내. 교육비, 학교 납입 확인서 필수. 생활비, 월 150만 원 선에서 정기적 송금. 방법 2, 차용증 활용. 실제로 빌려주는 형태로 하되 다음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차용증 필수 기재사항. 차용일자, 금액, 이자율, 상환 방법 및 기간. 차용자, 대여자 서명 날인, 연대보증인, 그리고 실제로 약정된 대로 상환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차용증은 세무조사에서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방법 3. 분할 증여 전략. 연간 한도 내에서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2억 원을 증여하고 싶다면 1년차 5천만 원, 2년차 5천만 원, 3년차 5천만 원, 4년차 5천만 원. 3단계 증여세 계산법 정확히 알기. 계산 공식.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 빼기 증여재산공제. 증여세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빼기 누진공제. 2024년 세율표. 1억 원 이하 10%, 1억 초과 5억 이하 20%, 5억 초과 10억 이하 30%,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실제 계산 예시 7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표준 7천만 원 빼기 5천만 원, 2천만 원. 증여세 2천만 원 곱하기 10%, 200만 원. 세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한도만 잘 지키면 세율 자체는 그리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도를 모르고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해결책들을 말씀드렸는데 더 고급 절세 기법들도 있습니다. 고급 절세 기법 첫 번째, 배우자 경유 증여. 부모, 배우자, 자녀 순서로 증여하여 면제 한도를 이중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1억 원을 자녀에게 주고 싶을 때 부모에서 배우자 6억 원 한도 내, 배우자에서 자녀 5천만 원 한도 내. 단, 조세 회피 목적이 명백한 경우 부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급 절세 기법 두 번째, 부동산 분할, 증여. 부동산을 지분으로 나누어 여러 해에 걸쳐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고급 절세 기법 세 번째, 가업승계 공제. 가족 사업이 있는 경우 가업승계 명목으로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절차 완벽 가이드. 신고 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장소,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고 방법, 세무서 직접 방문, 홈택스 온라인 신고, 세무대리인 위임. 필요 서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증여재산 명세서,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확인서, 관련 증빙 서류. 납부 방법, 일시납부, 신고 기한 내 전액 납부, 연부연납, 세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최대 5년 분할 납부 가능?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즉시 해야 할 세 가지 행동. 첫 번째, 지금 당장 가족 간 돈거래 점검하기. 최근 3년간 가족과 주고받은 돈 정리. 면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필요시 자진 신고 검토. 두 번째, 향후 자금 지원 계획 수립하기. 연간 면제 한도 내에서 계획 수립. 필요시 분할 증여 전략 적용. 차용증 등 적절한 증빙, 준비. 세 번째, 전문가 상담 받기. 복잡한 상황은 세무사 상담 필수. 국세청 사전 문의, 제도 활용. 정확한 세법 해석 확인. 왜 지금 당장 해야 되나요? 첫째, 2025년부터 부동산 증여세가 더욱 강화됩니다. 현재보다 30% 높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둘째, 국세청의 AI 시스템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어 앞으로 적발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한번 적발되면 과거 5년까지 소급 조사되므로 지금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실무진이 알려주지 않는 마지막 팁들. 은행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사실들. 같은 날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해도 합산 계산됨. 현금으로 준 돈도 신고 의무 있음. ATM 이체도 모두 추적됨. 세무서 조사관들이 의심하는 포인트들.
소득 대비 과도한 지출 패턴, 부동산 취득 직전 갑작스런 대액 입금, 가족 간 자금의 순환 거래, 명절이나 생일과 관계없는 정기적 송금. 핵심 요약, 면제 한도, 배우 자유업, 직계존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모든 거래는 증빙과 함께 기록 보관.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 이미 한도를 넘어서 돈을 주고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진 신고를 고려해 보세요.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마음이 오히려 가족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가족을 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유익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지켜주는 시니어 파수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